안녕하세요. 오늘 4월 29일 활기찬 목요일입니다. 요즘 제가 올린 몇 개의 녹음은 모두 반도체 산업 관련이었습니다. 최근 반도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그만큼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초입에 이제 진입하면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고 또 진입 장벽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서 지금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 말고 새로운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 이건 지금처럼 이제 조 단위의 투자가 지속돼야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 배 이상의 몇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서 그런 투자를 할 바에는 이제 원래 했던 본업에 집중하는 게 이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를 하나의 단순한 전자부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자동차용 반도체 물량 부족 사태, 그리고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반도체를 전략 물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 또한 반도체가 중국의 기술 구이기의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 반도체 단과대를 설립했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100%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언론 환경은 민주주의 국가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유명한 언론 매체를 이제 꼽아보자면 인민일보 그리고 한국시보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들은 그냥 공산당의 대변인,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청와대 혹은 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이런 건 이제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정부나 최고 권력자의 그런 의중을 이제 대변한다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신문을 판매를 안 합니다. 신문을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처럼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뭐 가판 데도 없고요. 즉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신문의 역할은 정보 제공이라기보다는 선정성동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칭화대를 직접 방문하여 언급한 내용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학가간 융합 촉매제를 잘 활용하고 장벽을 깨야 한다. 또한 목을 조르는 핵심 기술을 용감히 공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이 반도체 이용해서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목을 조르는 당면 난제를 푸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향후 다시는 목이 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 정상이 이게 대학교 학과를 찾아가서 하는 말치고는 정말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훌륭한 이공계 인재가 돼주세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 반도체를 잘 못 만들면 그냥 사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 만드는 다른 품목을 수출해서 서로 이제 무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도체 기술을 쟁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몇 번이나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서 군사 무기 강화, 더욱 세밀한 사회 통제, 그리고 경제력 강화를 통해 세계 넘버원 국가가 되겠다는 거죠. 만약 그런 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이 땅에는 조선이 남게 될 것입니다. 대등한 국가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투표를 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도 좌파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의 부를 남에게 넘겨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자는 사람들에게는 철퇴를 내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철퇴가 바로 여러분들의 투표입니다. 그러니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도 소중히 그리고 신중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자신의 이익보다는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지를 잘 고려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서 중국을 상국으로 모실지 아니면 고구려로 돌아가서 중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지는 모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반도체 이야기만 하니까 저도 좀 지겹더라고요. 반도체 산업이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LCD나 반도체 산업처럼 이 산업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술 개발과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가 바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에 탑재된 수량 기준으로 배터리 산업의 통계를 보면 2021년 올해 1월, 2월 중국의 CATL이 31.7%의 점유율로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그 뒤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19.2%, 파나소닉이 17.2%, BYD가 중국의 BYD죠. 7%, 그리고 삼성의 SDI가 5.3%로 상위 이제 탑 5를 차지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5%로 현재 6위입니다. 아마 2년 뒤쯤에는 삼성하고 SK가 이제 BYD를 제치고 탑5에 안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결국 중국 한 개사, 일본 한 개사, 한국 3개사가 배터리 산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보면 중국 CATL하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필이면 중국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면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그로 인해 전기차의 판매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2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12.2GWh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중국 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해도 중국 시장 공략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다는 미국 시장 공략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며 또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이 대규모로 팔릴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어쩔 때는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때로는 내가 좀 더 챙기고 장기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사탕발림하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혼자 다 먹겠다고 하는 놈들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건 강도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약 3조 원으로 역대 1분기 매출액 중에서 최고였으며 영업이익은 133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억이 넘게 늘었고 영업이익은 약 800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중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폭스바겐이나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이 삼성 SDI가 주로 생산하는 각형이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유형을 채택한 것은 앞으로도 삼성 SDI에게 좋은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하고 원통형,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현재 파우치형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다른 고객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현대 기아차에 끌려다니 협상권을 좀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앞으로 얼마나 각형 배터리의 그 사용을 늘릴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작년 배터리 유형별 비중을 보면 각형이 4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파우치형 27.8%, 원통형 23% 순이었습니다. LG하고 SK가 생산을 안 하는 각형이 49.2%라는데 좀 놀라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각형이 많은 이유는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하고 BYD가 각형을 주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각형의 특징은 굉장히 튼튼한데 그리고 안전한데 상대적으로 무겁고 형태 변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에는 유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배터리가 기술력이 대단하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중국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각형이나 원통형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파우치형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파우치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서 과연 최종적으로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엇일까요? 중국 기업과의 경쟁 말고 다른 큰 문제는 바로 완성차 기업들이 스스로 배터리를 만드는 내재화 움직임입니다. 최근에는 포드가 약 2천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체 배터리 셀까지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폭스바겐도 유럽에서만 6개의 배터리 공장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고 스웨덴의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하고 합작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배터리 제조사에게 얼마나 큰 고객이냐면 올해 예상되는 발주 금액이 테슬라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20조 원. 물론 현대차도 약 20조 원 정도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비용에서 약 25에서 30%를 차지하는 부품이기에 완성차 기업으로서는 자체 생산을 하고 싶을 겁니다. 또한 지금 전기차 산업의 발전 속도의 추이를 보면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형상 같은 일이 배터리 산업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차 기업들은 이익 증가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자체 생산 체계를 갖추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재화라는 게 그렇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정 품질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자금, 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학 관련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SK이노베이션조차도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LG화학 기술자들을 단체로 스카웃했었다가 이번에 2조 원을 배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성차 기업들이라고 해도 지금 배터리 선두 기업들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설사 내재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물량을 자체 생산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저가는 자세 제품을 쓰더라도 고급 모델에는 배터리 제조사들의 제품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호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3년에서 5년 내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그들의 정교한 시장 예측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 테니까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이 그런 대규모의 설문이라든가 수요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의 전략을 보면 어떤 바탕 위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직 전기차 산업은 초기 발전 단계이며 배터리 산업 역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산업의 표준이 결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기술이 뛰어나다고 산업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비디오 테이프 베타 방식과 VHS 방식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의 자체 품질뿐만 아니라 어떤 전기차 브랜드가 사용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시장에서 승리하는 배터리의 방식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파우치형보다는 각형의 우수함이 갈수록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비용과 안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완성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원통형은 사실 테슬라가 선택한 것도 굉장히 의외였는데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형태, 표준 전쟁에서 최종 승리할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매일같이 다양한 산업 관련된 이야기들 혹은 국제관계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